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11강 가상분석 도구의 분석 작업.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시면 예측 그룹의 가상분석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엔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관리자, 데이터표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값 찾기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기능은 결과값은 알지만 결과가 목표하는 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수식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을 순서대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기능은 하나의 변수 입력값만 사용되니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월급과 수당과 세금의 값을 이와 같이 입력을 해놓았고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간단한 실지급액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실지급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급에 수당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금은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식이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요. 월급은 월급이 들어있는 셀 350만원이 있는 비일 셀을 그냥 클릭하면 되겠지만 수당은 그냥 수당을 더해주면 안 되겠죠. 25%의 값은 월급에 대한 수당이니까 월급 곱하기 수당으로 해서 곱하기로 해서 수당의 값을 더해줘야 할 것 같고, 세금도 마찬가지로 10%의 값을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월급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다 라고 한다면 월급에 대한 세금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고 나면 실지급액이 402만 5천원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방금 계산했던 이 수식은 위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숫자를 변경해보면 밑에 있는 숫자도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실지급액을 조금 더 욕심내 보도록 할게요. 실지급액이 450만원이 되려면 수당의 값은 얼마가 돼야 할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결과의 값은 알지만 결과가 목표하는 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기능을 목표값 찾기라고 했었죠. 이 기능을 이용해서 수당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 목표하는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상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식셀과 찾는 값은 이러한 모양이 있으니까 셀을 이렇게 클릭해서 넣는 거고요. 찾는 값은 클릭해서 넣는 게 아니라 숫자를 직접 적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떤 값들을 넣어줘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면, 수식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을 순서대로 넣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실지급액을 수식셀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렇게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450만원에 해당하는 값은 찾는 값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렇게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당은 값을 바꿀 셀을 이렇게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러한 상황을 직접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실지급액이 들어있는 곳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실지급액은 보시다시피 B5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5셀의 값을 클릭해서 넣어주고, 찾는 값은 450만원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숫자로 제대로 적으려면 04개를 붙여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수당의 값은 수당이 들어있는 B2셀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컴퓨터 스스로가 B2셀의 값을 재조정해서 실지급액이 45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자, 방금 살짝 보셨겠지만 컴퓨터는 삽시간에 수당의 값을 막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450만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 값이 승인이 되는 거고, 취소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확인을 누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지급액이 450만원이 되려면 수당은 39%, 정확히 말씀드리면 38.57 얼마의 값이 되면 이러한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바꿨던 건 수당의 값밖에 안 바꿨잖아요. 이렇듯 하나의 변수의 값만 사용되니까 우리가 세금까지 같이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은 좀 있기는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사용하는 게 목표값 찾기니까 이 기능을 이용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아래 시트에서 컴마 1급을 변경하여 평균의 목표값을 60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의 각 항목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옮겨 적어 놓았고요. 제가 사전에 평균은 에버리지로 이렇게 구해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엔 평균의 값이 60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컴마 1급의 값은 얼마가 되면 될까,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문장은 자세히 보시면 좀 순서를 바꿔놨어요. 컴마 1급의 값을
변경해서 평균의 목표값을 60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평균이 60이 되려면 컴알 1급은 얼마가 돼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들어왔을 때 수식셀에 해당하는 값은 평균의 값으로 생각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60이 되려면 값을 바꾸고자 하는 값은 컴알 1급의 공부의 양이 얼마가 될까?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평균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D4셀에 들어있는 이 값을 클릭하면 되겠고 60은 60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값을 바꿀 셀에 해당하는 컴알 1급의 값은 A4셀에 들어있는 이 값을 넣어주면 되더라는 거죠. 이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컴알 1급의 공부량이 90이 돼야 평균의 값이 60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목표값 찾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를 수식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에다가 순서대로 넣기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쉽게 풀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가상 분석의 또 다른 도구인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시나리오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보는 것을 바로 시나리오라고 하죠. 엑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를 바로 시나리오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러한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이러한 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나리오의 예제를 보면서 시나리오에 대한 기능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수당과 세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 실지급액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해 놨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름을 좋은 날로 한번 해볼 거고요. 수당은 32%로 높이고 세금은 8%로 떨어뜨려 보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의 이름을 나쁜 날로 해서 수당을 15%로 내리고 세금은 20%로 올렸을 때 실지급액이 각각 시나리오 1번에서 어떻게 변하고 시나리오 2번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러한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쁜 결과를 위해 이름 정의를 먼저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수당과 세금과 실지급액 이 세 가지의 값만 이용할 거니까요. 우선 수당에 해당하는 곳은 이렇게 수당이라고 제대로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금은 이렇게 세금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여기를 이름 정의 못했다. 가정 한번 해보고 이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그리고 여기 실지급액은 제대로 이렇게 이름 정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름 정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데이터,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이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가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시나리오를 추가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이름인 좋은 날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고요. 우리가 수당과 세금을 이렇게 변경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경 셀에다가 수당과 세금의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의 이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날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고 지금 수당과 세금을 변경해야 하니까 수당과 세금의 원본에 해당하는 범위인 B2, B3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부분은 말 그대로 설명이니까요. 안 쓰셔도 되고요. 보호는 제가 시트 보호할 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자, 수당은 얼마로 할지 세금은 얼마로 할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수당은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32%로 그리고 세금은 8%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쁜 날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추가 바로 하셔도 되고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추가를 누르면 아까처럼 똑같이 시나리오 이름 나오죠. 이번엔 나쁜 날 그리고 변경 셀은 똑같이 수당과 세금 적혀 있는 거 그대로 확인이 되었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굳이 바꾸지 않도록 할게요. 확인을 또 누르면 나쁜 날에서의 수당은 15% 그리고 세금은 20%로 잡으면 되는데요. 아까부터 수당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세금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 혹시 아시겠습니까? 세금은 우리가 이름 정의 안 해서 이래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작업하시기 전에 이름 정의하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기 가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우리가 좋은 날과 나쁜 날에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완성됐다고 확인이 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표시를 누르면 나쁜 날의 시나리오가 원본에 이렇게 묻어나요. 그래서 여기가 15%, 20%로 이렇게 막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표시는 누르지 말고 지금 다시 이렇게 시나리오 들어와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보겠다. 이 요약 단추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이제 물어보죠. 무엇의 결과를 볼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실지급액의 변화를 예측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지급액 값에 해당하는 이 B5셀을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적혀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 보고서 종류를 요약 보고서로 할지 아니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도구로 다시 만들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보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제가 작업하고 있는 시트는 시나리오 예제 시트인데 이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보시면 아까의 상황에서는 수당이 25%였고 그리고 세금이 10%였잖아요. 그때는 실지급액이 402만 5천 이 정도의 값이 나왔었는데 좋은 날의 상황에서는 수당과 세금이 이렇게 바뀌어서 실지급액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나쁜 날은 수당과 세금이 이렇게 바뀌어서 실지급액이 내려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측해보는 도구가 바로 시나리오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는 건 보셨으니까 특징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금 우리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 때 변경셀과 결과셀을 잡았는데 이 변경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 좋은 날을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변경셀은 말 그대로 변경되는 요소예요. 이걸 되게 많은 개수를 넣을 수 있는데 자그마치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느냐? 32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되게 많이 변화시켜 볼 수 있죠. 이거 참고해 보시고 지금은 2개만 이렇게 넣었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요약을 눌렀을 때 결과셀이 나왔는데 이 결과셀은 변경셀을 반드시 참조하고 있는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실지급액은 수당과 세금에 의해서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지급액을 위에 것과 아무 상관없이 막 이렇게 잡아놨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요약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수당과 세금이 올라갔다 한들 실지급액 똑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고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셀은 반드시 변경셀을 참조한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어떠한 특징도 또 있겠죠. 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대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시나리오를 방금 만들 때 보시다시피 요약을 누르면 이 시나리오 요약 결과 자체를 요약 보고서로 할지 피벗 테이블로 할지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원본을 이렇게 수정을 해보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원본에 따라 실지급액은 다시 계산되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시나리오 요약보고서로 만들어진 내용은 보시다시피 원본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요약보고서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도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약보고서로 할 때 결과셀은 사실 생략하는 경우는 없지만 생략해도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안 적었단 말이죠.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변경셀만 이렇게 보이고 밑에 나와 있는 결과셀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와서 요약을 눌렀는데 이 피벗 테이블로 만들 때 이 결과셀 있죠. 이 부분에서 얘를 생략하면 이게 보시다시피 안 만들어집니다.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려면 반드시 결과셀을 지정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이 부분도 필기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 시나리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병합이라는 단추를 통해서 다른 시트나 다른 파일에 있는 시나리오랑 합쳐서 표현도 가능한데요. 이건 직접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개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왔죠. 이 특징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특징들과 시나리오와 관련된 어떠한 그 기능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되어 있는 2번,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요약하는 요약 보고서 및 피벗 테이블로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와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로도 만들 수 있었죠. 해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변경셀은 시나리오의 최대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었다라고 아까 봤었죠. 계속해서 3번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결과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데요. 원본 데이터에서 값을 수정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아니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시나리오를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해서 4번에서 자동이라는 말을 빼야 되겠죠.
자, 3번 시나리오 요약 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를 보고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1번부터 보면 시나리오에서 설정된 변경 셀은 B5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이 B5셀에 해당하는 곳이 변경 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3번 먼저 볼게요. 결과셀은 B5셀을 참조하고 있는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셀엔 납입금이라고 이름 정의되어 있고 이 납입금은 변경셀에 해당하는 25%의 값을 영향을 받게끔 계산이 되어 있어야 이 값이 이렇게 변했을 때 밑에 있는 값도 같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3번이고요. 4번 내용은 결과셀에 납입금으로 이름 정의되어 있대요. 보시다시피 납입금으로 이름 정의되어 있는 거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지시죠?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뭐가 틀렸는지 보면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생성된 시나리오는 현재값과 기간 연장 두 가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현재값은 시나리오 보고서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값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시나리오라고 볼 수 없고 현재값이라고 볼 수 있고 시나리오로 추가해서 만들어 놓은 건 기간 연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시나리오는 현재값 말고 기간 연장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상 분석의 또 다른 기능, 데이터 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란 한두 개의 값을 변화시켜 변화 결과를 표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엑셀 화면을 보고 이것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마찬가지로 월급과 수당과 세금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실지급액은 아까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수당의 변화에 따른 실지급액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당의 변화를 제가 표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을 변화시켜서 실지급액의 결과를 바로 이곳에다가 봐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데이터 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먼저 사용을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결과로 얻고자 하는 실지급액에 대한 이 공식을 먼저 데이터에다가 가져다 놓으셔야 돼요. 그것도 어디다 가져놔야 되느냐 하면 계산하려고 하는 데이터 바로 왼쪽에다가 이렇게 가져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지급액을 이렇게 갖고 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기 가서는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지금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또 데이터표를 또 바로 실행하면 또 안 되고요. 영역을 잡아야 되는데 영역을 당연히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 데이터의 가상 분석, 데이터 표 눌러주면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표의 구조를 보시면요. 여기에는 수당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수당은 행의 형태로 입력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는 수당의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수당의 데이터는 원래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진짜 원본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지급액을 구한 거고 이 실지급액은 또다시 여기로 참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당에 대한 데이터는 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그냥 클릭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열의 방향으로 뭐가 있을 때 쓰는 건데 지금은 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워놓은 채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수당이 올라가면 실지급액이 올라가고 수당이 내려가면 실지급액이 내려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수당이 25%일 때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과 같죠? 요 상황은 바로 요 데이터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데이터표의 방향을 좀 바꿔서 세금의 변화에 따른 실지급액의 그 계산식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 얘를 숨김 처리해서 접어놓고 이번엔 따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적었어요. 여기다 적었고 실지급액의 변화 과정은 여기다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식에 해당하는 이 실지급액도 아까처럼 먼저 갖다 놔야 되는데 이럴 땐 구하려고 하는 데이터 위에다가 바로 이 공간에다가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는 하고 여기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으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는 없고요. 열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밖에 없죠. 열에 들어있는 자료는 세금에 대한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금의 원본에 해당하는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세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지급액은 낮아지고 세금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실지급액은 높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세금이 10%일 때의 상황은 우리 원본의 상황과 얘가 정확히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형태의 데이터표를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지급액과 세금을 둘 다 한번 변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는 세금의 변화와 수당의 변화를 두 가지 다 바꿔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계산되는 결과는 바로 이곳의 계산 결과를 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계산식을 아까 마찬가지로 또 갖다 놔야 되는데, 아까는 이거 위에 또는 왼쪽에다 가져 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위에나 왼쪽에 뭐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느냐, 이럴 땐 수당과 세금이 겹치는 요 공간으로 가져다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는 하고 실지급액을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 또 범위를 잘 잡아야 되겠죠. 나는 요 계산식을 세금과 수당의 변화에 따라 실지급액을 계산해 볼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고, 그 다음 데이터, 가상분석, 데이터표 이렇게 들어오시면 행열 두 가지 다 넣어야 되겠죠. 행은 가로라 했습니다. 가로에 들어있는 정보는 수당에 해당하는 정보니까 수당의 원본을 이렇게 클릭해서 넣어주고, 열은 세로니까요 세금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면 어때요? 수당과 세금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제가 설명한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보셨다시피 하나나 두 개의 값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 결과를 표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이 데이터표라는 기능이고요. 이 데이터표는 사실 이 내용을 클릭해보면 테이블이라는 배열 수식으로 되어 있어요. 배열 수식은 좀 특이하게 이렇게 중괄호가 앞뒤에 붙거든요. 이거는 배열 수식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배열 수식은 결과 자체의 일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데이터들은 한꺼번에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잡아서 델리트를 누르면 다 지워지는데 요 중간만 잡아가지고 델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떠버립니다. 데이터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이건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면서 데이터표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 아래의 그림과 같이 만기 후 금액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려고 할 때 데이터표 기능에 입력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엑셀 화면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저는 만기 후 금액을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 놨어요. 그런 다음 만기 후 금액에 해당하는 곳을 이렇게 참조해서 가져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을 잡고 그리고 데이터, 가상분석에 데이터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 데이터에 행 입력 셀에는 따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행 입력 셀은 비워놓고 열 입력 셀에 들어와 있는 이 정보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 정보는 접근 기간에 해당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접근 기간의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C3셀에 들어있죠. 해서 열 입력 셀에 C3셀을 넣고 확인을 누르면 접근 기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만기 후의 금액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쉼표 스타일 해보면 조금 더 이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1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답을 보면 되겠죠. 자, 문제 5번. 가상분석 도구인 데이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테스트할 변수의 수에 따라 변수가 한 개거나 두 개인 데이터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의 창에서는 지금 여기 접근기간 하나의 변수에 따라 만기 후의 금액의 변화를 봤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여기에서는 수당과 세금의 변화에 따라 이 결과를, 그러니까 변수를 두 개를 가지고 그 값을 예측해 봤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데이터표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번은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이죠. 변수가 한 개이거나 두 개인 데이터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볼게요. 워크시트가 다시 계산될 때마다 데이터표도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다시 계산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실지급액의 공식에다가 더하기 100만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엔터를 치면 요 값이 변해서 여기도 같이 변했고 그에 해당하는 결과값들도 이렇게 다 변했어요. 이거 다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쳤을 때 여기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렇듯 수식이 다시 계산될 때마다 데이터표의 결과도 다시 계산된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데이터표의 결과값은 반드시 변화하는 변수를
포함한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우리가 구했던 이 실지급액은 수당과 세금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계산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수당을 빼고 그리고 여기에 세금을 이렇게 빼고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수당과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값은 그대로 똑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반드시 변화하는 변수, 즉 수당과 세금의 값이 이 수식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이 바로 4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2번은 올바른 말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표를 이용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우려면 다 지우고 일부분만 잡아서 지우는 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3, 4번의 특징보다는 2번의 특징을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6번 보겠습니다. 아래 가로에 들어갈 기능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한 번의 연산으로 빠르게 계산하여 표의 형태로 표시해두는 도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바로 데이터 표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니은은 수식으로 계산된 결과의 값은 알고 있지만 그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 수식에 사용한 입력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기능, 바로 목표값 찾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디귿은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하여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나리오 관리자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데이터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기능은 결과값은 알지만 결과가 목표하는 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했었죠. 수식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을 순서대로만 넣어서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나리오란 자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를 예측하는 기능을 말했었죠. 시나리오에서 변경셀은 최대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었고요. 시나리오의 결과셀은 반드시 변경셀의 값을 참조한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시나리오는 요약 단추를 통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또는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도 만들 수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자동으로 값이 갱신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병합 단추를 이용해 다른 문서에 있는 시나리오 또는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데이터 표란 한 개나 두 개의 값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의 결과를 표 형태로 볼 수 있는 기능을 데이터표라고 했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표의 결과는 일부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